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제도권입니다. 자, 금 ETF부터 오늘은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금을 꼭 투자하지 않으시더라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시면 괜찮을 만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실제로 국내에서 금을 투자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거 제외하고는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금은방 가서 금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일단 금으로 관련된 금융상품들 5가지고요. 제가 뒤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요렇게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일단 KRX 금시장 있고요. 은행 금통장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하지 않은 상품이고, 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것보다 더 괜찮은 상품들이 많아서 사실 금펀드는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좀 공격적으로 금을 투자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 금 관련 있고요. 그 다음에 금 해외 선물까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을 왜 해야 되는지는 바로 이 나스닥 차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스닥이 지금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미 지금 19,000까지 올랐습니다. 사실은 지금 QQQ나 나스닥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다른 투자법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나스닥만 들고 있으면 매일매일 돈을 복사해 오는데 왜 굳이 다른 걸 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진짜 부자들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는, 사실은 좀 살얼음판 같은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요? 여기도 이렇게 가려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가려놓고 보면 여기 계속 올랐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고꾸라지기 시작하면은 한 1년 내내 빠지는 모습, 2022년부터 23년, 물론 특수성, 금리 인상에 대한 특수성이 있었긴 하지만, 사실은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엔비디아가 시장을 거의 이제 리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또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원래 나스닥은 공격적인 자산,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좀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이 나스닥이 오르면 금이 빠지고, 또 금이 이렇게 빠지면 나스닥이 또 오르고, 시장 따라서 좀 더 시장이 화랑일 것처럼 보이면은 이제 나스닥이 오르면서 금이 빠지고, 왜냐하면 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죠. 지수가 더 많이 오르는데.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사실인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 이슈가 있었죠.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되면 어쨌든 금 가격이 오르니까 이렇게 오르는데, 나스닥도 같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나스닥이 떨어지게 되면 금이 또 오르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는 없잖아요. 나스닥을 여러분들 팔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험을 드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금을 가지고 있다가 나스닥이 빠진다라고 하면 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 금을 팔고 나스닥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더 오랫동안 상승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체력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측면입니다. 일단 금을 말씀드릴 거고요. 방금처럼 상방향 시장에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산들은 대부분 이 상방향을 향해요. 오르면 좋은 형태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다라는 그 매력이 있는 이유를 20년간의 데이터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시장이 실제로 하락했거나 아니면 위기를 겪었을 때 내가 주식시장에 이 하락을 대비한다, 이렇게 하락을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대표적으로 이 골드, 그다음에 CDS 하이힐드 채권, 그다음에 빅스 많이 아시죠? 빅스 공포지수입니다. 시장이 빠지게 되면 빅스 지수가 오르고, 팁스 물가 연동 채권,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물가를 오르게 만드는 연동되어 있는 채권들을 사거나, 아니면 또 빅스를 짧은 텀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CDS, 그다음에 캐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캐시 들고 있는 거, 실버, 은을 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수만 들고 있는 거. 여기 일단 리턴으로 보면은요, 일단 1등이 골드입니다. 20년간의 데이터는 시장의 하락을 대비했을 때 요 골드가 가장 성과가 좋았고, 두 번째는 금과 은이 성과가 제일 좋았고요. 웃긴 거는 이 빅스 사고 여러 가지 난리를 쳐도 아무것도 안 한 이제 노헤지나 캐시보다도 못했던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체는 실제로 물가가 오르면은 같이 오르는, 채권 가격이 같이 오르는 형태이다 보니까 일단 수익률이 3번째였고요. 그다음에 CDS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좀 더 리스크를 해지하는 측면에서는 요거까지는 괜찮았지만 일단은 금이 가장 높았다, 금이 가장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됩니다. 나스닥이 고점에 있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금이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빠졌던 거는 빅스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이제 골드는 평균적으로 이제 수익률도 중간이고 변동성은 좀 높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등의 수익률을 기록했었다라고 참고 삼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도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뭐 글로벌 팬데믹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고점을 찍었었고요. 뱅크런 사태 때도 찍었었고, 이제 중동 위기가 있을 때도 골드는 고점을 찍었었던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 레벨이 요 상단에 계속 붙어 있었는데 금리 인하 이슈가 지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과정 속에서 금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머디티나 커런시 쪽인데요. 통화적인 측면에서 금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원자재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 뭐 사실 보시면은 장신구용으로 기본적인 수요가 받쳐져 있고, 소매 투자용으로 금이 두 번째고, 외환 보유고,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예전에는 미국 채권들을 많이 보유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부채를 부채로 갚고 또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자꾸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채를 들고 있어봤자 이 값어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금협회가 지금 가장 큰 폭의 중가폭으로 금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 자산가들은 금을 많이 사요. 어떤 형태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금을 기본적으로 많이 모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혹은 장기 투자의 목적이다 보니까 금은 빠지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세계적인 데이터들로 봐서도 지금 미국채를 샀던 일본이나 중국도 사실은 지금 금을 더 많이 사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달러가 빠지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자산들이 다 오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S&P 올랐죠. 달러가 요때 빠졌을 때는 CPI가 고점을 찍고 있다가 뚝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높았을 때는 금리 인상을 계속 했었지만 금리가 떨어질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산군 중에서 달러가 빠지게 되면, 통화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S&P 오르고 나스닥 오르고 유로 오르고 뭐 10년짜리 채권도 오르고, 실제로 우리 TLT 많이 보시죠. TLT도 결과적으로 이 달러가 어느 일정 수준만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TLT는 무섭게 오를 수 있는 자산입니다. 특히나 엔화를 바탕으로 TLT에 투자하는 E621 같은 것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LT는 어쨌든 미국 달러로 투자하는 건데, 미국 달러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엔화를 바탕으로, 지금 엔화가 너무 싸다 보니까 엔화를 바탕으로 환전을 한 다음에 TLT를 사는 효과, 그리고 엔화와 달러 간에는 해지를 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형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달러만 빠지면 일단 모든 자산군은 환호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금리 인하 확률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24년에는 한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락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22년에 EPS 증가율이 높았는데 23년에는 22년에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23년에는 하락할 전망이었다가 24년에는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수준은 4.3에서 뭐 4.6 정도 혹은 뭐 5%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4.5에서 5% 정도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제로 달러가, 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지금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게 되면 높아진 기대치를 이제 정말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지수는 오를 거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를 딱 단행을 하게 되면, 딱 금리 오케이 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실제로 눈높이는 이만큼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을 하지 못하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과 달러, 채권들은 실제로 통화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자산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혹은 뭐 짧게 쇼부를 볼 거면 나스닥이 맞아요. 나스닥 2배, 3배가 맞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좀 건강한 투자, 아니면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투자, 내가 용돈이 생기고 월급이 생기면 그냥 묻어둘 수 있는 계좌를 만드시기에는 이 금 같은 것도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직접 투자,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증권사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간접 투자 이렇게 있습니다. 간접 투자는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ETF를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상승과 하락 동시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저는 상승 쪽에다가 무게를 싣고 싶고, 금을 관련돼서 추종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펀드 형태의 ETF, 얘는 금펀드 따로 있네. 상승, 하락, 레버리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접 투자 쪽에서는 은행 금통장이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지금 하시면 바보 됩니다. 그리고 금 현물을 사는 거, 골드 바를 사는 거 이렇게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부가세와 수수료가 너무 세다 보니까 한 20%는 올라야 손익분기점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내가 금을 장롱에 쌓아둘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금현물도 굳이 추천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뭐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장신구 형태로 보유하실 수 있겠죠. KRX 금시장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도 있고요. 해외 선물 레버리지가 큰 이런 형태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금통장 은행부터 빠르게 정리하고 제끼고 가겠습니다. 은행 쪽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KB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1% 내외예요.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출하겠다, 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인출할 수 있는데 인출 시 5% 내외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실제로 금을 뽑을 때는 10%가 붙어요. 그리고 환 노출되어 있고 금 가격에도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실은 수수료를 폭탄으로 내면서 은행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장점도 있긴 한데, 일단 최소 단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정말 소액, 진짜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0.01부터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 분실 우려가 없고 최소 은행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니까 거래는 간편하긴 해요. 0.01부터 가능한데 수수료가 폭탄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이제 거래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KRX에서 한국거래소에서 금시장 개선을 하면서 거래 양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본시장 국장입니다 하면서 금거래 양성화. 왜냐하면 이제 금이 돈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 원석에다가 가공을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진짜로 금원방 가보면 현금 주시면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현금 주시면 싸게 해줄게요. 현금 주시면 이런 식으로 현금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 금 거래가 자꾸 음지화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음성 거래를 통해서 조세 포탈을 차단한다라는 목적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냐 하면은 일단 1g 단위로 거래가 돼요. 실제로 100g, 그다음에 1kg 시장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 계좌를 보면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kg짜리 시장이 있고요, 100g짜리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두 가지 선택하는데, 얘는 100g만 모으면 인출을 할 수 있고요, 얘는 1kg를 모으면 인출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가격은 뭐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지만 일단은 100g을 모을 것이냐 1kg를 모을 것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요. 그래서 금융위와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예탁되고 금융위를 통해서 이제 거래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장점이 있어요. 일단 인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긴 한데, 장내 거래이다 보니까 부가세가 10%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없어요. 종소세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실제로 금을 사고 팔고 했거든요. 세금 아예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비과세이고요. 중개수수료는 주식과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무료 받으시는 분들은 무료일 거고,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수료 정도 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금 감세는 뭐 제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한테 수익금 관세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금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살 때 좀 좋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좌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나증권 예를 들었는데, 상품을 추가하면서 금 거래라고 따로 통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만드신 다음에 내가 얼마나 살 것인지. 왜냐면 1g에 지금 뭐 10만 원 돈도 지금 10만 원 넘습니다. 10만 원 넘어요. 한 11만 원, 10만 원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사면은 이렇게 94,000원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1kg짜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100g짜리를 할 건지 1kg짜리를 할 건지를 정해서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간편해요. 정말 주식처럼 모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자, ETF랑 ETN 그리고 말씀드릴 건데, 펀드도 있습니다. 그 펀드 라인업은 일단 미래를 가지고 왔어요. 미래가 어쨌든 펀드 쪽에서는 가장 라인업도 다양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펀드 코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골드 특별 자산입니다. 특별 자산은 요 상품을 선택하는데 그 약간 그 분류 코드처럼 나와 있는 거고, 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간접 투자이고, ETF나 선물을 하는데 자산운용사를 통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선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해당은 없는데, 총 보수가 증권사에 0.9를 줘야 되고, 운용사 미래에셋에다가 0.2를 줘야 되고, 수탁 수수료 이거 보관하는 데에다가 0.06을 줘야 되고, 사무 업무 처리해 주는데 0.01을 줘야 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18이라는 높은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되게 비싼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잘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지면 수수료도 물고
이 가격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펀드는 최근에는 많이 안 하시는 이제 그런 추세이고, 가장 펀드가 망한 이유, 대표적인 펀드가 망한 이유는 환매를 하면요 8일 있다가 줘요, 9일 있다가 주고요. 이게 난립니다. 요새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돈을 묶어둡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에서 주더라도 8일, 9일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가 최근에는 거의 사양화 됐습니다. 그래서 ETF를 많이 하는 거고요. ETF는 기본적으로 이틀, 3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ETF를 하든지 간에 1배, 2배, 뭐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가 있는데, 주식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3배고요.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 3배래. 3일 걸리고요. 지금 이틀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도 이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까지요. 그래서 ETF는 주식과 같이 거래되는 그런 형태이고, 달러에 대해서 해치되어 있는 상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다 HHH예요. HHH. 그래서 해치가 되어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금 시장, 그다음 은행, 금통장, 금펀드 같은 경우는 안전한 투자 성향입니다. 기본적으로 1g 단위, 뭐 금 거래가 좀 단위가 낮은 단위, 그다음 펀드나 ETF는 한 좌, 이렇게 해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최대 0.5 오프라인 수수료를 가정한 겁니다. 전화 주문 아니면 거의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1% 비싸죠. 얘는 1.5%까지도 있는데 대부분 한 1.1에서 1.2 수준입니다. 배당세 내는 거고, 얘는 예금자부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배당세 내는 건데, 얘는 세금이 아예 없고 부가세도 면제되는데 인출 시에 세금들이 조금씩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실제로 인출할 때 다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은행 금통장은 5% 이상은 수익이 나야 수익인데 실제로 더 비싸다라고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도 많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 선취 수수료도 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고, 해외 주식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금광이 더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 해외 선물도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을 투자하는 거 해외 주식 쪽입니다. 금 보관형 ETF 있고, 금 투자를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금 투자하는 기업에다가 돈은 대주는 프랑코 네바다 같은 거 있고, 금광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투자하는 게 뉴몬트랑 베리골드입니다. 베리골드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고 유명해졌고요. 뉴몬트는 금광회사 세계 1등 ETF라고 보시면, 세계 1등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 선물 옵션 이렇게 있는데, 뉴몬트 제가 자주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뉴몬트가 괜찮습니다. 레버리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금광 기업 중에 유일하게 S&P에 들어가 있고, 배당이 지금 좀 떨어졌어요.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한 4% 초, 3% 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도 나오고 장기 투자도 적합하고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과 금값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요렇게 지금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실질적으로도 많이 투자 권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뉴몬트가 떨어진 이유, 골드가 오른 이유인데 왜 추종을 못했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 캐펙스를 많이 늘렸어요. 실제로 금이 오를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작년 말에다가 금 관련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순이익이 단기간에는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자산들을 늘리면서, 자산들이 늘리는 게 없었는데 자산을 늘리면서 실제로 금을 투자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보다도 금 관련된 ETF가 금이 오를 때는 더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값도 많이 오르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은 금리 인하를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GDX라고 해서 금 관련된 ETF입니다. ETF. 그래서 시총의 1위 방금 보셨던 뉴몬트가 여기 ET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리골드, 그다음 프랑코 네바다, 돈을 대주는 기업. 베리골드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기업들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금을 투자하는 대표적인 주식과 ETF를 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인데요. 지금 보시면 레버리지 20배, 레버리지 50배, 뭐 레버리지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은 엄청나게 리스크합니다. 1924에서 2100까지 약 200 정도 올랐을 뿐인데, 지금 보시면은 하여튼 레버리지가 한 20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한 1,500만원까지, 원래는 지금 요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500만원 정도 하면 20% 정도 오른 거죠, 금값이. 그렇죠. 20%면 한 200 정도 되니까 20도 안 올랐네. 그러면 한 100만원 돼야 되거든요. 20% 올랐으니까. 근데 해외 선물로 하게 되면 이 한 틱이라고 해서 요 25 호가 단위 따라서 12.5부를 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 움직이는데 1도 아니죠. 2169.25에서 그다음에 2169.00은 0.25 오른 건데 이게 하나에 12.5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오르게 되면은
총 980개가 움직인 거고 12.5다 보니까 1,500만 원의 수익입니다. 원래는 20% 오르면은 100만 원 수익이어야 되는데 얘는 1,500만 원 수익인 거죠. 반대로 가면은 얘는 100만 원 빠지는 건데 얘는 1,500만 원 빠지는 거예요. 해외 선물은 그만큼 꼭 이 금이 아니더라도 나스닥이나 뭐 여러 가지 상품들로 엄청나게 위험한 상품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거의 뭐 투기 목적으로 하시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멤버십이나 하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